데일리베스트 앵커의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구독자 여러분 현충일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올해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 현충일 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청심원이라도 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인사 한 말이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도 목까지 차오르는 욕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잘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무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비토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어제는 분명 모욕을 당한 겁니다. 제 현충일이었던 어제 문재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모르고 있는 혹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는데요. 현충일이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토록 가르쳐 놓고 또 해마다 그렇게 이 날을 기리던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은 매우 심한 모욕과 능욕을 일삼았습니다. 현충일을 전후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청와대에서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6.25 전사자 가족과 천안함 서해교전 전몰자 가족들도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중 일부는 청와대에서 준비한 식사도 못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했다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대통령 명의의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소책자 속에는 환하게 웃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손잡은 사진,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개막원 여행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상치도 못할 청와대의 이벤트에 그 자리에 초대된 유공자들의 가족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야만 했고 일부 가족은 청와대가 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 자리에서 초대된 6.25 호국 영웅인 김재권 일병의 아들 성택 씨가 자신과 같이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까지 발표했지만 김성택 씨의 북한의 사과 언급은 아예 청와대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한 말이 더 기가 막히는데요. 주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청와대의 편협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다시 말해 너무나 당연한 김성택 씨의 발언은 주요하게 얘기될 수 없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개할 가치가 없는 것이란 그런 개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가족을 잃은 보훈가족에게 북한의 사과만큼 주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요하게 얘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 주요하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문재인의 이른바 무반응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북한 사과는 유가족에 앞서 문재인이 먼저 했어야 할 발언이지요. 그것이 보훈가족에 대한 진정한 예우일 텐데 청와대에서 밥상 차려놓고 웃는 얼굴로 사진만 찍는 게 예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럴 거면 왜 유가족들을 불렀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정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중증 편협증 환자들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썼는데요. 편협증 환자들은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좌뇌는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뇌는 공간적, 상상적, 관계적 사고를
관장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두뇌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면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런 편협증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극도로 흥분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때문에 뇌 간의 정보 교류가 차단돼서 한쪽 뇌의 일방적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즉 앞뒤가 꽉 막힌 것이 아니라 좌우가 꽉 막힌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데, 자, 혹시 문재인의 뇌를 촬영하면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인터넷에서 난리 난 게 하나가 더 있지요. 바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이 김원봉을 거들먹거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날 문재인의 정신 나간 발언의 워딩을 더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상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문재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그것도 6.25 순국용사 등을 추모하는 국가행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모욕을 당해도 이보다 더 당할 수 없고 능욕을 당해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떻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6.25 공훈자로까지 인정받은 김원봉을 더군다나 현충일 날 입 밖에 낼 수 있습니까? 자, 문재인의 김원봉 띄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에도 문재인은 김원봉의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된다라면서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열받는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고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6.25 전쟁 공훈자를 굳이 소환하여 추켜 세우며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반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말을 문재인이 정확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물론 미군 철수와 적화 통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남남 갈등이지요. 자, 대한민국의 좌와 우에서 논쟁이 될 만한 인물을 본인이 직접 나서 띄우면서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본인이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교묘하게 물타기까지 했지요. 자, 김원봉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라는 말을 껴 넣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문재인이 김원봉을 띄우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김원봉을 띄우면 어느 쪽에서 반발이 나올지 뻔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저러다가 결국 주목도가 가장 높은 현충일에서까지 발언한 본질적 이유를 여러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문재인의 궁극적 목표가 남남 갈등이라면, 자, 이걸 퇴임 후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현충일과 관련한 3가지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나머지 1가지가 뭐냐면, 정권이 이지랄이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를 달아 그날의 뜻을 되새기는데, 특히 현충일에는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단다는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여러 관공서가 조기 개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충일 아침 국가보훈처가 올린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게시물에 태극기가 수십 장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태극기가 기봉의 윗부분에 걸린 일반 방식으로 개항돼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의 육아지원센터, 대전지방법원의 한 등기소, 자,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충남보령의 여러 주민센터에서도 조기 개항을 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고요. 자, 서울시내 경찰서 곳곳도 조기 개항을 하지 않았고, 자, 심지어 조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 곳은 또 있었는데요. 자, 강원도 강릉 경포대부근 도로에서도 조기 개항을 하지 않은 태극기가 여럿 있었고, 자, 우리나라의 얼굴격인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도 조기 개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권이 이따위다 보니 공무원들도 나사가 반쯤 풀린 듯한데, 자, 진짜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앵커의 일기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진정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충일을 전후에 문정권의 이러한 행태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좌경화, 더 나아가 공산화 진행률이 최소한 60-70%는 넘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요. 자, 문재인이 현충원에서 저런 막말을 내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점 한 가지와 자, 저런 막말에 저항 못하는 국민들, 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 내일 뉴스에서 빠르게 사라지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기억 못할 국민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남 갈등은 극에 달하고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저 실업급여 돈 몇 푼에 놀아나고 자, 나라에서 병원 가면 뭐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런데 정신 팔려 있고 자, 그저 한전이야 망하든 말든 전기세 깎아준다면 애들 마냥 그저 좋아하고 자,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우리 동네 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자,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여러분께서 그러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의 교묘한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보다는 제발 국민들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감히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문 정권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현충일을 대하는 문 정권의 태도에서 이런 점들을 부디 깨달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